방향을 잘 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유더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ENFP예요. 우리 딸도 ENFP예요. 근데 제가 ENFP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일단 E가 아닌 것 같다. 저도 E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I여야 되는데 F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누가 봐도 J여야 되는데 제가 또 사실 이런 자료를 제가 IT에서 일하고 자료를 만드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약간 계산적인 그런 업무적인 사람으로 아는데 사실 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를 했을 때 문과가 나왔어요. 근데 왠지 그때는 이과를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과를 갔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서 나이 50대 갖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문과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 문과를 가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최희더님이 우리 백윤준 리더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요. 나도 저거에 관해서 할 말 되게 많은데 차라리 날 시켜주지. 왜 이런 시스템을 나를 주고 자기는 재밌는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저거를 극적으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막 나는 더 눈물 쏙 빼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딱딱한 주제인데 제가 지난번에 WBS 할 때 그 플래너와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좀 이렇게 뚝뚝뚝 타이핑이 나갈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진리가 난 당신을 소금으로부터 훨씬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하자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 나에게 나의 행동을 빠르게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자주하십시오. 나를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화면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확보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당신에 대해 어마어마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을 보다 낫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거 처음 오시는 분 계세요? 한 번쯤 어딘가에서 읽어본 느낌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습관을 내 하인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선택이고 최악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의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습관의 노예도 살고 계세요? 어렵죠?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사실 저희가 아침에 탱코화, 저녁에 탱코화 하잖아요. 탱코화를 하는 게 습관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아직 습관이 안 되신 거야. 그게 저절로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일단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가글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가글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내가 하긴 했구나.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도전하고 여기 미팅에 오고 뭔가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게으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들어오셨으면 비즈니스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끊임없이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비즈니스는 저절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게 곧 우리의 운명이 되죠. 자, 비즈니스를 열정으로 하세요? 열정으로 합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를 그만뒀던 파트너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열정이 부족하대요. 그때마다 제가 아니 비즈니스를 열정으로 하세요? 불타 죽겠다 이런 거거든요. 열정은 딱 72시간밖에 안 가요. 지금 우리가 한 3, 4일 전에 인천에 다녀오셨죠? 인스파이어에 지금도 막 가슴이 뛰시는 분 안 뛰잖아요. 딱 3일밖에 안 간다니까요.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거길 왜 가야 되느냐? 열정을 받았을 때 갑자기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행동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거야. 우리가 보면 100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우리가 행동을 약간은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데 딱 21일이 걸린대요. 아까 우리 샘나시고 최윤 리더가 며칠 만에 필드를 복귀했냐면 21일 만에 복귀했어요. 진짜 딱 3주 하고 약 먹고 가슴 붕대 감고 그러고 필드로 바로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흐트러진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딱 3주 걸리거든요. 뭐 그런 계산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정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열정은 저희 보시면 방향만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사업은 얼마나 내가 그걸 끈기 있게 해내느냐는 거야. 자 그걸 우리가 그릿이라고 표현해요. 그릿. 그래서 성공은 열정보다는 그릿. 내가 매일매일 뭘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느냐거든요. 자 그걸 해내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집에 가다가 이제 싹 잊어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연 설명들을 이어갈 거예요. 자, 열정은 감정이고 끈기는 루틴과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오늘도 여기 와서 뭔가 느낌이 있으셨으면 뭔가 내 몸에 하나하나 체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듣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하고 또 듣고 또 한 번 하고 또 듣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꺼화 시키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한 번 알았는데 그게 바로 복제하듯이 딱 복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알고 있고 이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탁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AI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막 떠들면 한 5% 정도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나마 그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와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좀 슬픈 운명을 타고난 아날로그 존재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습관은 뭐고 루틴은 뭐냐? 습관은 자동화된 시스템이에요. 제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탁탁탁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될까요? 본인이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코로나 때 미라클 모닝을 5시 반에 해봤거든요. 한 2주만 연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요. 진짜로 해보세요. 본인이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루틴은 뭐냐면 그거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뭐 다음에 뭘 하고 뭐 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순서를 정해놓고 억지로 하는 그 길을 만드는 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은 루틴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노력도 거의 들이지 않고 신호에 즉각 반영되고 한 번 형성되면 고치기조차 어려운데 루틴은 내가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초기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실행을 해야 되고 의지가 약해지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틴을 정해놓고 그걸 끊임없이 습관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플래너와 다이어리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본인의 일정을 적으시죠? 어떻게 적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아마 대부분은 다이어리를 쓰실 거예요. 다이어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따가 오늘 WBS 2시 반에서 4시 반 해놓으셨어요. 그죠? 내일 뭐 인천 GOM 10시 반에서 12시 반. 이렇게 쭉 나름대로 소비자 몇 시에서 몇 시 누구 만나 이런 거 적어 놓으실 거예요. 그게 다이어리예요. 요즘에 닭구 이런 거 하죠. 20대들, 10대들. 다이어리 꾸미기. 나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어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뭐 우리가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럼 플래너는 뭐냐면 내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정해놓고요. 내가 해놓는 거야. 나를 끌고 가게 만드는 거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이어리는 약속이 된 다음에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고, 플래너는 내가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안 돼도 적어 놓는 거야. 엄청 다르죠? 그죠? 그래서 플래너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플랜을 제가 플래너라는 게 첫 번째 플랜은 내 목표고요. 두 번째 플랜은 그걸 루틴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 저 친구는 플래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요 매트릭스가 있어요. 뭐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중요하면서 긴급한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데 덜 급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 대부분은 일사분명과 사사분명에 살고 있어요. 직장에 출근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전화 받아야 돼요. 업무 보고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계속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이거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친구들 만나서 당구 치고 그리고 다시 다음 날이면 다시 일로 돌아가죠. 인생이 절대 안 바뀌어요.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이걸 고쳐야 돼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 이걸 바꿔야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아메인 거죠. 그래서 퇴근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4사분면에 있는 거를 2사분면으로 끌어올리려니까 결국은 플랜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너치앤볼츠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걸 찾고 거기에다가 언제까지 할 건지 시간을 더하면 목표가 되고 그걸 계획을 세우면 내가 뭘 할지가 결정이 되고 그걸 꾸준히 하면 습관이 돼요. 인지심리학 김경일 교수님 좋아하시죠? 인지심리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익숙한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인간은 착각을 해요. 그죠? 미팅에 계속 오시면서 아메이가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럼 왠지 나도 될 것 같아. 그게 인간이에요. 스폰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맨날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너무 익숙해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아직 아메이에 덜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걸 혹자는 쇠뇌 당하는 거죠. 쇠뇌. 우리는 좋은 쇠뇌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믿는 대로 실현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이걸 가지고 플랜을 세우시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뭐 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쓰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플랜 짜는데 내가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프랭클린 플래너는 프랭클린이 해왔던 그런 시간 관리를 그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저자가 적용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명선언서를 쓰는 거예요. 사명선언서.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일에 내가 계속 끌려다녀요. 오늘 우리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네. 그러면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뭘 해야지. 영화 한 편 봐야지. 이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퇴근하고 뭘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전화와 그러면 그냥 바로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왜? 그게 나한테 더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실 거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정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 정해놨어요. 남의 날 꿈을 추구함과 동시에 남에게 희망을 주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리머이자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이 정도로 적어요. 이런 형태로 내가 평생에 해야 될 것들을 적어 놓는 거야. 사명선언서. 간단해요. 나만의 헌법이에요. 헌법. 내가 살면서 이거는 꼭 지키겠다. 어기지 않겠다. 보통의 우리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는 가족이 제 1순위일 수도 있고 누구는 신앙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 이런 영화들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막 걸잖아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데 왠지 또 그런 친구들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옛날 저희 때는 이제 영웅본생 이런 거 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 막 쌍권총을 들고 막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 나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면서 해야 될 일을 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소유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본인의 꿈과 결합시켜서 적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의 묘비몽을 상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이 비즈니스에 들어오면 김일투더님이나 이제 오영재님께서 나눔에 대한 이런 걸 보여주시면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죠. 헌법은 한 번씩 고치기도 하잖아요. 내 건데 어때요? 고치세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의 지식을 타인의 성장을 위해 돕는 따뜻한 리더가 된다. 적어 놓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매일 볼까요? 절대 매일 안 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법은 언제 능력을 발휘하냐면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했을 때 헌법에 준해서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파트너가 떠났을 수도 있고 거절을 수없이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 부모님한테 심하게 욕을 얻어먹었을 수도 있고 그때 사명선언서를 탁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래 내가 이 가치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까짓 거에 흔들리면 안 되지. 사람은 되게 이 판단을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상황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인지심리학에서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적어서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지? 몰라요.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난 충실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끌려다니니까 비즈니스도 자꾸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일부가의 습관을 보면 이 사명선언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뭐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저 강사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역할을 정하시는 거예요. 역할. 내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꼭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해서 역할을 쭉 적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 자신, 건강관리하겠다, 명상을 하겠다, 자기개발, 직업적인 역할, 팀장으로서, 마케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가족적인 역할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사회활동으로는 뭐 아메이니까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역할을 쭉 정해 놓으시는 거야. 자, 여기까지를 오늘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는 어차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 놓으셔야 본인이 앞으로 세우는 목표와 플랜이 인생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가 투르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인가면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에서 첫 번째가 다수의 법칙이야. 사람은 많이 하는 데를 끌려다녀. 신기하죠? EBS 한번 찾아갖고 한번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누가 봐도 답이 1번이에요. 5명은 피실험자고 1명만 실험자인데 마지막에 앉아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이 실험자가 갑자기 막 눈을 비비고 가면서 저게 왜 1번이지? 그러다가 막 식은땀을 흘려요. 그러다가 정답은 3번입니다 하는 순간 5명이 찌릿하고 쳐다봐요. 그 갑자기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 얘기했나? 자, 두 번째 문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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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쳐.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정답은 1번인데 정답은 2번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다수를 따라갔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끌려다니는 동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바깥에서 그 친구들 간의 어떤 모임이나 이걸 끊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으셔야 탱커를 쓰든 안 쓰든 써야 된다라는 압박이라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오영희대님 탱커와 강도 있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오늘은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러다가 그래도 오영희대님이 보고 계시니까 뭐라도 하나 남겨야 되지 않나? 막 이제 이렇게 그게 상황인 거예요, 상황. 그래서 나를 믿지 마세요. 사실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집에 가시면 오늘 탱커와 쓰고 자야 돼 그러고 소파에 앉는 순간 어때요? 영화나 한 편 볼까? 뭐 유튜브 보다가 이거 쇼츠가 재밌네? 1시간 지났네? 아이고 자야 될 시간 아니야? 뭐 이러다가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으면 안 돼. 소파에 가시면 내가 뭐 해야 될 걸 빨리빨리 다 하고 마지막에 앉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믿어요. 나는 저거 쇼츠 한 3개 보고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잘 수 있어. 그런 분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깨졌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 역할과 내 사명선언서를 적어 놓으시고 한 번씩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내가 어떤 역할로서 살기를 원했는지 그걸 보시면 아니야 내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구나 라고 돌아올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우시는 게 거기에 준해서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거와 할 일 우선순위로 관리할 게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내가 오늘 아니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적으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다이어리 이야기를 드렸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뭘 하기로 했어. 좋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할 일의 우선순위예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플래너의 핵심은 할 일이에요. 할 일. 내가 이 할 일을 잊어먹지 않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라고 나눠놨는데, A는 must do, 꼭 해야 되는 거. B는 should do, C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해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A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선언서와 내 역할에 충실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루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 일이라고 10개씩 적어 놓으시면 아마 30%도 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찍찍찍찍찍 하고 끝내죠. 그런데 A, B, C로 정해놓으면 무조건 A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버릴 시간을 바꿔낼 수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V자, 삭제, 연기, 진행 중, 위임 이렇게 해서 내가 혹시 못했더라도 내일이라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완료했으면 완료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 내일 이거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 라고 체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이런 플래너를 사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탱코어 노트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탱코어 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탱코어만 쓰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노트. 오늘 탱코어 노트에 필기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조금 바꿔보세요. 노트는 뒤에다가 따로 쓰시고, 탱코어 노트 보시면 연간, 그죠? 월간 있고, 소비자 고객 이렇게 맵도 있고 막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탱코어 쓰시면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들을 사각형을 그리시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는 내 사명선언서와 내 역할에 준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렇게 해서 내가 버리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펑펑 남아 도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서 비즈니스를 하셔야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퇴근하고, 저는 이제 IT이기 때문에 빨라야 8시 퇴근이고 기본 10시 퇴근이에요. 언제 아메이를 해요? 프로젝트 들어가면 그 회사에 전산이 테스트 들어가면 한 달 내내 출근해야 돼요. 그럼 언제 아메이를 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스케줄이라고 해봐야 쓸 게 없어요. 그냥 아메이의 스케줄이 없어요. 그냥 저녁 퇴근하면 딱 한 줄이 내 스케줄이에요. 다이어리 쓸 게 뭐 있어요? 다이어리가 저한테 필요가 없었어요. 회사 다이어리는 쓸 게 있죠.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 나갈 거. 근데 아메이 쪽으로는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네모칸을 하나 긋고 오늘은 내가 이거를 꼭 하나는 하고 집에 들어간다. 그게 뭐였냐면 친구 한 명 만나기. 그래서 퇴근하고 친구한테 이제 퇴근쯤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해? 커피 한잔 할래? 그 레시피를 하나 사갖고 한강으로 가요. 그래서 앉아갖고 현실 점검을 하는 거 혼자. 그러다가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그러고 막 이제 A4 용지 꺼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제가 대구로 파견 나갔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이트론 채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여성을 알았어. 그래서 여성이 대화가 너무 잘 되는데 나이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평 사는데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그래갖고 우리 제 친구 부평 사는 친구를 소개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목표는 뭐냐면 후원이잖아요. 반드시 후원. 그래서 혹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알바가 있는데 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서 계곡역쯤에 내리세요. 거기서 만나갖고 제가 커피숍에서 사업 소개를 했어요. 2번 다시 못 만났어요. 그때 제가 채인 씨랑 연애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대구에 출근해서 남는 시간에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이 상황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대구에서 그 너머의 회사에 잡혀갖고 토요일 날 오후에 식당도 없는 그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채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채팅을 해서 어쨌든 사업 소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하시면 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 상황으로 돌아갔다. 근데 제가 아메일 안 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유튜브 보든 넷플릭스를 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생겼네? 근데 내가 재밌고 편하고 즐거운 거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이 플랜대로 왜 아메이를 해야 되는가 선언서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A에다가 체크해 놓으시고 해 놓으시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아세요 그거? 소크라테스가 무진장 욕을 먹었잖아요. 광장에 나가서 계속 문답법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답하다가 자기가 딜레마에 빠져.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즐겼어요. 막 하다 보면 자기가 모순에 빠져갖고 앞뒤가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부터 알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자, 우선순위에다가 저걸 딱 정해 놓으시면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제일 언제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막 이제 기진맥진이야. 에너지가 바닥이야. 사람 만나서 수다 떨면 에너지가 채워지죠. 그죠? E는 그래요. I는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 선택의 순간이 인간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때예요. 미팅을 갈까 말까 에너지가 막 쭉쭉쭉쭉쭉 떨어지. 근데 에너지를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먹은 음식과 기초대사량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0에서 1500칼로리밖에 없어요. 그걸 내 비즈니스에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죠? 만날까 말까, 읽을까 말까, 그거에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하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돼요. 그러니까 스폰서들이나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은 이미 내가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나는 오늘 무조건 탱커 해야 돼. 제품 써야 돼. 굿모닝 아침에 이런 쓰게 해야 돼. 이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목표에다가 쓸 수가 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미팅이 있나 없나 다 써버리고 굿모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탱코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오늘 이 미팅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면 힘도 없고 만나러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뭐가 일이 되긴 하려나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골목식당 백종원 그 대표가 하는 골목식당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이 컨설팅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예요? 메뉴 줄여라. 안 되는 식당일수록 메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김밥천국 가면은 가끔 놀래요. 아니 저 메뉴를 어떻게 다 하지? 저 메뉴를? 그죠?
근데 어느 짬뽕집, 유명한 짬뽕집이야. 딱 가면 짬뽕이 정해져 있어. 꼬막 짬뽕, 뭐 고기 짬뽕, 양지 짬뽕, 짬뽕 끝. 아,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짬뽕과 짜장을 고민하지 말라고 나온 게 짬짜면이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면. 백반집이 제일 좋지 않아요? 그냥 가서 세 명이었고 알아서 딱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플해요. 그러니까 골목 식당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객이 와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고객이 와서 뭘 먹어야 될지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놔야 돼요. 그죠? 안 나가는 건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죠. 화장실을 가셨어요? 화장지가 무슨 색이야? 흰색이죠. 자, 빨간 화장지가 있어. 자,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해야지. 그죠? 근데 빨주노초 파는 보여주세요. 돈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오늘이 수요일이지. 빨주도. 아, 오늘은 노란 유지 쓰는 날이구나. 그걸 우리가 고민한다니까요. 쓸데없는 거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정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플래너예요. 내가 약속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뭐 몇십 분에 뭐 좋아요. 그런데 플래너를 그래서 쓰시라는 거고요. 한번 일상을 그렇게 루틴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제가 아까 탱커노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캘린더를 써요. 그냥 이건 팁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이버 캘린더는 일단 동기화가 돼서 너무 좋고요. 할 일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할 일을. 그래서 할 일을 제가 쫙 적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이어리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노트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노트에다가 일정 외에 내가 만나고 느낀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쓰고 할 일을 하는데 할 일도 보시면 연간 할 일, 월간 할 일, 주간 할 일, 매일 할 일, 뭐 전체 보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할 일에는 내가 올해 꼭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탱커하기, 뭐하기 해갖고 정의해 놓으시고 월간 할 일은 내가 이번 달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좀 정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월간 할 일, 일간 할 일에는 내가 오늘 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체크 해 놓으시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그걸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수시로 또 본인이 정해놓은 그 아까 사명선언서와 역할들을 한 번씩 어디에 정의해 놓으신 걸 보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인생을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바꿔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비즈니스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메이를 못하는 경우는요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 그 대학 선배 얘기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대학 선배가 20년 전 얘기인데요. 연봉이 1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 형은 어떻게 연봉이 1억이 되지? 와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연봉이 보통 2천에서 3천 사이였거든요. 1억이면 너무 넘사벽이잖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형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봉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입사해서 경조사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외에는 간 적이 없대요. 돈만 보낸대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학원으로 가서 영어 공부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야.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게 결국은 퇴근 시간의 문제구나.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구나. 그때 제가 체인리더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고 그러면서 아메이를 만나면서 아 그래 내가 저녁 퇴근 시간을 아메이에다가 올인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거고요. 지금도 혹시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정리해서 본인 걸로 만드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